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을 익혀서 먹사니즘을 해결합시다. 먹사니즘 좋죠. 자, FX 통화 선물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기술을 익혀서 내 먹사니즘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희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차츰 기술을 숙달하시면 충분히 이 먹거리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FX에서 유로 USD 이 먼슬리 차트입니다. 먼슬리 차트라는 것은 이 캔들 하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캔들 하나가 한 달 동안 움직인 거죠. 한 달 동안. 그럼 이게 먼슬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 데일리 같으면 하루 동안 움직인 거죠. 그럼 이것을 다시 또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1시간 차트 같으면, 1시간 동안 움직이는, 올랐으면 상승, 내렸으면 하락, 1시간 동안. 그러면 10분 차트 같으면, 캔들 하나가 10분 동안 움직임을 표현해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캔들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어요. 자, 이 먼슬리 캔들을 가지고 전체를 조망해서 보면 이 1991년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더 나오진 않아요. 더 나오지나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 이렇게 유로와 달러가 1976년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주르륵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지는 이 전체가 벌써 20년, 30년치 되죠. 20년, 30년치 가격. 근데 이걸 왜 보느냐? 왜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긋죠. 이게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자,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긋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게 하나의 추세 되죠? 이렇게 높아졌다, 다시 또 하락한다. 맞습니까? 자, 또 다른 쪽으로 선을 긋게 되면, 그렇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꺼지겠죠? 그죠? 예, 맞습니까? 이렇게 꺼지면 또 다른 방향에서의 추세대, 그죠? 그 추세대라는 것은 선이 병행되도록 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추세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변해져, 그죠? 예, 그래서 자, 이 밴드에 가까워지고 윗추세대에 가까워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상승의 여력이 있네,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이 추세대를 했을 때 이 상승 쪽에는 공간이 넓고 이 하락 쪽에는 공간이 많다. 그럼 어때요? 하락으로 접어들었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끊는 것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끊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끊는 방법들이 많지만 점점 축소해 나가면 이렇게 끊기도 하죠. 이렇게 끊고 또 복사를 시켰어요. 복사를 시킨다는 게 사실 이 지금 몇 단위에 그거 되면 복사가 바로 되는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어떻게 끊느냐 하면 아래 추세대를 먼저 긋죠. 이렇게. 맞습니까? 추세를 긋고, 근데 그 섀도우 끝을 해야 되느냐, 중간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 캔들로 하지 않고 라인 차트로 그으시면 어때요? 이렇게 맞아가겠죠. 그죠? 표시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캔들을 하시는 것을 조금은 라인 차트를 그려서 하고 난 다음에 캔들을 바꾸시면 이제 튀어나오죠. 그래서 자꾸 걷다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나와요. 자, 요렇게 끊고 또 이렇게 이제 추세대를 형성하는 거죠. 하락이면 하락, 상승이면 하락, 상승.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연높이죠. 연높이 맞습니까? 연높이 조금 낮아졌네. 요런 높이로, 그죠? 그 높이, 또, 자, 연높이. 이렇게 끌 때는 여러분들이, 섀도우 끝에 근접하게 긋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 여기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라는 것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해둔 거예요. 자, 이 높이에서 이렇게 그어두시면, 자,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라는 것은 하락을 했다. 여기 고점에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 그럼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상승으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서 저항을 받을 것이냐, 그죠? 저항을 받을 것이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1.8% 돼서 올라가자마자 저항을 이렇게 받죠. 저항을 이렇게 받는, 여기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만슬리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쭉 올라가기 때문에 데일리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저항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상승해서 올라가다가 중간값, 그죠? 피보나치 비율 50%에서 다시 오르락 내리락 또 38.2%까지 가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쓴다, 되돌림 비율을 쓴다. 가장 중요한 선은 세 개는 뭐냐? 38.2%, 50%, 60.8%가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다. 됐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자, 다른 걸 표현하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쭉 하락을 해서 하락을 하면 패턴들이 되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죠? 하락하고 나면 이 상승하는데, 상승할 때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상승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할 때 피보나치 비율을 끄시면 되돌림을 어디서 하느냐, 38.2%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저항을 받아서 다시 내려간다. 그 내려간다라는 것은 뭐 내려간다 뿐이지 사실 그게 뭐 100%는 아니거든요. 단지 하락 조정 구간을 거치다가 다시 또 하락한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락한 만큼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락, 조정, 하락 이렇게 그렇게 봤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락이 되지 않고 대략 상승을 했죠. 자, 반대로.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하락했죠. 하락했는데 지지를 받고서 반등을 한 중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다시 여기까지는 상승, 그죠? 맞습니까? 자, 상승, 조정 구간을 거쳐서 다시 또 상승,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패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패턴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죠? 하락을 하다가, 이걸 복사를 하면, 그죠? 이렇게, 복사를 한다면, 이게 찍으면, 경사 각도가 같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승,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다시 또 상승하지 않을까? 어떻게 상승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높이가 여기까지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패턴적으로 상승,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상승한다. 이렇게 패턴이라는 것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충분하게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둘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다. 자,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면 있던 여기서부터 출발한 초시대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또 지지를 받고 다음에 상승해서 올라가서 어느 시간쯤인가부터서는 다시 지지를 받겠죠. 그 지점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뚫었죠. 그럼 강력하게 뚫혔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들이 늘 이던 지지대, 하락 지지대가 뚫혔다, 그죠? 뚫혔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으로 하락할 것 같으면 이 지지대를 확인한 다음, 그죠? 지지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겠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지지대를 이렇게 확인되겠죠. 자,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뚫고 내려가서요, 긴 선의 지지대를 뚫고 내려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가 이렇게 확인을 하죠. 이 추세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내려간다? 이 내려간 만큼 다시 내려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패턴이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으면, 그럼 야는 어디까지 내려간다? 이 추세대가 연결된 첫 번째는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이 가격대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 그건 뭐냐? 이 지지대들이 근접한 거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 여러분들 상상할 게 뭡니까? 하락, 조정,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이해될 수 있습니까? 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 큰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데, 실제, 어디서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하락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지느냐? 그것은 이렇게 추세를 중심을 끊고 나면 본격적으로 하락, 조정, 하락 다음에 이 지점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안심하고 그렇게 매도로 들어가는 전략이 하나 있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승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상승한다. 상승한다, 그죠?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상승한다. 어디만큼 상승하느냐, 그죠? 방금 차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까지 상승한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생겼다 이거죠. 자, 상승할 때도 진행하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면 수익 창출, 하락에 거로 들어가도 수익 창출. 그러니까 이 지금 중간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제대로 잘 잡지 못하면 방향성을 잃고 길게 가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커지죠. 길게 가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 그리드 하나, 이 선 하나 사이의 간극이 500핍이에요. 500핍 같으면은 돈으로 따지면 500만원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1년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한 3천만원 정도의 갭으로 하락을 했죠. 뭐 1년 넘었어요. 1년은 뭐 2, 3개월 되겠죠.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판단을 하시는데, 상승, 조정, 상승으로 볼 거냐, 그죠? 아니면 하락, 조정, 하락으로 볼 거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패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익혀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패턴을 또 한번 보시면 어떤 패턴을 또 가능하느냐 하면,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가지는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 형태라는 것은 가격이 점점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가격이 점점 그러니까 움직임 폭이 늘어났다가 또 일정 시간이 되면 또 그 폭만큼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줄어드는 행태를 보이다가 이 행태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자,
애초에 상승을 했던 것들, 여기 상승해서 올라왔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다가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하나는 올라간 만큼 또 상승한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전을 벌인다. 반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런 형태의 형태가 다이아몬드 형태가 취하는 다이아몬드 형태가 취하는 패턴이에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승 조정 공간을 거치면서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다가 다시 상승하냐, 상승하다가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다가 하락해 버리느냐, 이런 형태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가격이 벌어진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형태일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죠. 가질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한 가지 해가 여기도 보시면 이게 먼슬리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일리나 4시간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어요. 만든다는 게 뭐냐면 요 높이 부분을 그걸 한 거거든요. 이렇게 높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더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잘 보시면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던데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와서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다가 상승을 올라가 버리는 거죠. 상승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패턴 하나. 또 자, 이 다이아몬드 형태라는 것은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지죠. 그러나 지나면서 과정을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상승으로 했다가 이렇게 상승이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어떤 형태를 만든다,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어 간단 말이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죠.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것을 유심히 보시면 끝점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만들어져 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상승할 것이냐, 그죠? 논리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시면서 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 상승할 여력도 있고 하락할 여력도 있다. 어떨지는 모른다. 긴 걸로 봤을 때 아래 초제대를 받고 하락한다 그러면 하락 조정 구간인데 이만큼 하락한다. 또 다이아몬드 형태를 봤을 때 상승일 것 같으면 상승 조정 다음에 상승한다,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중심선이 항상 있죠. 이 중심선, 다이아몬드도 중심 가격이 있어요. 이 중심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지와 저항을 되게 많이 받는 그런 형태의 그 구간, 그게 1.8000 그죠? 그 다음에 1.1000 사이죠. 그럼 1.400에서부터 040 구간에서부터 10 구간이니까 약 600pb 사이를 두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예전에 앞전에 다이아몬드를 형성되던 그 가격대에서 유사하게 같은 가격대를 형성해서 만들어져 간다. 그러면 이 전의 지지가 받던 게 지지와 저항, 지지저항이 이렇게 계속 받아지죠. 받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요 끝이에요. 요게 끝. 이렇게 하면 이 중심선에서 만큼 탈출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하락하고 보다는 상승 개연성이 더 커졌는데 문제는 전고점, 요게 전고점, 여기서 볼 때는 이게 그 먼슬이기 때문에 전고점에서 조금 더 상승을 했죠. 그럼 다음 목표치 요거겠죠. 요거 사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저희가 먼슬리를 보고는 대단히 애매하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하락 조정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상승하다가 다이아몬드 형태를 또 다시 상승할 것이냐. 두 개. 그 다음에 전체 추세대 아래 추세대를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본격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행태다라고 보는 그 세 가지 부류가 생겼죠. 하지만 우리가 먼슬 보고 계속 거래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슬 가지고 대략의 방향, 개인성이 하락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하락할 수도 있고 하락하는데 주요 원인은 뭐다? 피보나치 물론 비율도 있지만 피보나치 비율, 되돌림 비율도 있지만 자, 큰 추세대로 봤을 때 추세를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연성, 추세를 뚫고 하락하는 경우 하나와 다시 상승, 조정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 가서 이쪽에서 또 이제 받고 또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슬리 이 차트에서 지금 혼조 조정 구간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일리를 내려오시면 데일리를 내려오시면 이제 어떻게 볼까요? 자, 데일리를 이렇게 내려오시면 한 달 동안 28일 동안 움직이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보이는데 앞에 충분한 그죠? 앞에 충분한 가격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맞습니까? 얼추 보이죠? 데일리를 하니까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드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를 해 두실 게 처음에는 이 가격이 벌어진다 그랬죠. 제가 가격이 이렇게 벌어지다가 다시 옴벌어져 가다가 이 중심대 가격에서 그죠? 중심대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저항이나 그죠? 아니면 어떤 그 많이 응집이 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 지표 저항을 계속 작용을 한다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데일리도 이렇게 벌어진 추세대를 꺼두시면, 자, 이것을 없애버리고 벌어진 추세대를 꺼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벌어진 추세대를 데일리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먼슬리에서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데일리는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죠? 데일리를 어떻게 보느냐. 데일리 차트는 캔들 하나가 하루 동안 움직인 거죠. 이 캔들 차트도 잘 보시면 늘상 추세대를 끌 수가 있죠. 짧은 추세대를 그렇죠. 짧은 추세대를 끌 수도 있다. 이렇게 추세대를 끊죠. 이렇게 추세대를 끊고 또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맞습니까? 또 다르게 아래 추세대를 이렇게 끊고 나면 그죠? 다음에 또 이걸 이대로 복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자, 논리적으로 추세대를 만들어 올라다 상향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그죠? 그 논리가 맞잖아요. 그렇게 이 부분이 가격대의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다. 맞습니까? 가격대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데 이 최고점, 최저점에서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해 본다? 피보나치 비율로 확인해 본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50의 근접한 지점에서 이렇게 전 고점이 이 저항을 받던 자리가 지지를 받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추세대를 뚫고 확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데일리를 보고 좀 길게 거래를 하려고 들면 이런 논리적으로 지지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한다. 그죠? 단지 이 추세대를 꺼두는 것은
그 속으로 연결시켜 두고 난 다음에 그 속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죠? 그 속에 가둬둠으로 해서 그 가둬둠으로 해서 판단의 용이성을 구하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추세대를 이렇게 꺾어 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해야 되는 게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넣으시면 밴드를 넣으시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 중진선은 보통 그 SMA 20이죠. SMA 20이고요. 그 시그마 밴드 시그마 보통 그 2를 쓰죠. 시그마 2. 시그마 2를 쓴다는 것은 확률 안으로 그 폭 안으로 시그마 2 안에서 95% 이상이 들어가서 움직이더라 이 얘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어떤 게요? 중진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중진선을 확실히 통과한 한 다음에 이 확인할 때 매도 전략. 또 이런 게 좀 애매하죠. 통과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됐다. 그죠? 근데 요 지점에서 매수 전략.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중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근접했을 때 매도 전략이 좋았죠. 예. 그러니까 이 항상 데일리 중심선의 20이 의미하는 것. 자, 상승을 하루 동안 해서 윗밴드를 찍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매수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전날에 전 시간대의 지지와 저항 부분들이 이 이동평균선 20과 맞물려 가는 아주 건조가 있을 때 뭘 하느냐? 승부를 건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 이게 하락하려 그러다가 상승을 해버렸죠. 예, 안 뚫고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이건 완벽히 뚫었죠. 예, 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논리적으로 볼린저 밴드의 논리를 빌리면 이 아래 밴드의 다이 알았기 때문에 하락세보다는 상승세가 크다. 그러나 중심으로 말할 때는 하락했다. 일단 확인하는 차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는 거죠. 승부를 건다는 말이죠.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 잘 보시면 자, 이 논리를 그대로 먼슬리에 적용을 하면 20의 중심선을 들고 윗밴드를 치고 있단 말이죠. 이 밴드를 치고 만약에 이게 더 벌어지면 상승의 여력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상승한다고 해서 계속 상승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스윙은 보통 2일 내지 3일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래거든요. 그걸 데일리 차트에서는 2일 3일 가져간다라는 것은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먼슬리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느 폭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네. 볼린저 밴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데일리로 봤을 때는 하락세가 일단 강하게 작용을 하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1시간으로 바꾸어 보시면 이 구간이 들었으면 그죠? 자, 1시간 단위로 논리는 똑같죠. 하락 다시 상승, 이 가까운 거리에서 하락을 매수로 진입하면 그죠? 이 그리드 하나가 10핍이거든요. 10핍 그리드 하나의 간격이 10핍인데 이 가격대에서는 상승 조정해서 최대한 하락을 했을 때 논리는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뭐냐면 상승해서 이까지 가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을 꺼도 되고 그죠? 전날에 어떤 의미 있는 저항점이 지지로 작용하는 가격대
근데 이게 얼마 안 가다 보니까 폭발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주저앉은 거죠. 자, 하락을 1시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탑이겠죠. 이 1시간 차트가 이렇게 높이가 같은 것은 답을 탑. 그죠? 그 얘기가 이렇게 저항대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저항대를 형성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날의 저항대가 전날에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대를 뚫고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뚫고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 가격대들이 이렇게 전날에 가격대의 중심선을 그어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가 오르락 내려라 걷다가 이걸 뚫고 올라갔어요. 또 뚫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들이. 자, 이렇게 되면 그걸 주의로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윗밴드를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주의 깊게 보시면서 거래해야 될 시간들이다. 자, 반대로 지금 볼린저 밴드가 막 버리기 시작했죠. 아랫밴드에서. 그러면 이미 늦잖아요. 그죠? 이미.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20에서 시그마 1로 바꾸는 거죠. 예, 바꿔버리면 중심선은 그대로 있죠. 그죠? 중심선은 그대로 있는데 윗밴드를 친다. 예, 중심선은 그대로 있는데 윗밴드를 친다. 예, 그 윗밴드에 근접했을 때 그 말이죠. 자, 그럼 반대로 하락했다. 그죠? 일단 중심선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든지, 이 밴드에 대일 때, 그죠? 이런 밴드에 다닌다든지, 요런 밴드에 안 되죠, 부분들이. 이 가격대의 저항대가, 그죠? 지지로 작용하는 이 지점에 올라섰을 때 매수 전략,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뭐냐, 그죠? 보조 지표들이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졌느냐, 그죠? 지금 시그마 2를 써요. 자, 원래 2를 쓰면 어때요? 속도가 붙으면 시그마 1과 2 사이에 심지어 시그마 2를 벗어나죠. 시그마 1과 2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럼 여러분들이 감각을 잡을 때 어때요? 시그마 2까지는 상승을 하는데 시그마 1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변동성이 줄어드네. 그죠? 그러면 중선을 아래 통해 내려갔다. 그러면 하락세가 커졌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원설지나 위클리나 데일리를 보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1시간 차트를 가지고 이런 기회를 잡아나가는 게 때로는 중요하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이 중심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시그마 1과 2 사이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걸 또 보시느냐 하면 이 스윙으로 가져갈 때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죠? 스윙으로 가져갈 때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스윙으로 가져갈 때는 어떤 걸 하느냐. 자, 캔들이 1시간 차트에서 캔들이 이 72에서 72를 뚫고 올라갈 때, 그죠?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조정 상승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고 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이 만약에 20이 중심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하고부터는 20이 중심을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까지, 그죠? 예. 물론 72를 뚫을 때 매도를 여기서 만약에 했다면 70을 뚫을 때 청산, 그죠? 또 바로 매수 전략 들어가도 괜찮죠. 예. 이런 방법으로 하면서 더 극명하게 할 것 같으면 캔들이 20을 뚫고 내려갈 이 시점에 청산,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어 있습니까? 예, 이렇게 커서대가 내려갈 때 매도 하고 난 다음에 어딘데 청산? 여기서 청산해도 되죠. 예, 그럼 다시 여기서도 뚫고 못 올라가서, 왜냐면 뚫고 올라간다면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이 데일리 그 1시간 차트이기 때문에 좀 더 짧게 보시면 15분 차트 정도로 보시면 될런지 모르겠는데 15분 차트 정도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72 윗밴드를 친다.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이것을 에버리지 기간을 72를 두보는 거예요. 두보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를 1을 하셔도 되고 2를 하셔도 되는데, 시그마 2를 하면 95%가 포함되고 시그마 1을 그대로 두면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무조건 바이 그대로 두는 거죠. 하락하면 그대로 매도 두는 거죠. 72. 예, 요 노란선은 21이죠. 예. 노란선을 일단 걸로 바꿔볼까요? 까만 걸로 좀 더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보시면 15분 차트예요. 극명하게 드러나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예. 이 안목이 여러분들이 눈에 뜨이시면 좋죠. 예. 눈에 뜨이시면 좋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에 뜨이시는 게 좋다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길게 한 번을 잡아도 느낌이 중요해. 예, 15분 차트에서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부분들, 이 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또 72가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심플을 써요. 심플 무빙 에버리지를, 그러니까 평균 이등 평균선을 쓰는데, 이등 평균선 중에서 단순 이등 평균선을 쓰는데요. 단순 이등 평균선을 쓰는 것이 뭐냐 하면, 볼린저 밴드가 단순 이등 평균선을 쓰는데, 이등 평균선의 역할이 뭡니까? 지지와 저항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임 프레임이 줄어들수록 긴 기간에 이동 평균선을 쓰는 것이 훨씬 좋다. 긴 기간에 이동 평균선을 쓰는 것이 훨씬 좋다. 예, 되시겠습니까? 긴 기간에 이등 평균선을 쓰는 것이 훨씬 좋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거래를 할 때 15분 차트를 쓰시든지 아니면
5분 차트를 쓰시더라도 자, 이렇게 보겠죠. 이 5분 차트에 쓰시면 S200이 뭐냐 하면 S200이 뭐냐 하면 S200이 뭘 가르치느냐 하면 그걸 가르치죠. 1시간에 E20을 가르치는 거죠. 1시간에 E20을 가르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것화 시켜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제 양반이 그 1시간에 20짜리가 5분에 200을 가르친다 그러더라가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 기준을 잡는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경험치를 쌓아서 그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할 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경험치를 쌓으셔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조언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조언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말로 내 경험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그 경험치대로만 움직여서도 나와 같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의 차트를 가지고 거래 방향을 정하고, 물론 데일리나 먼슬리를 가지고, 먼슬리 같은 경우는 너무 길죠. 뭐 데일리를 가지고 아니면 1시간을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죠? 실제 거래는 5분 차트를 보고 타이밍을 맞춰서 나간다는 것. 그죠? 5분 차트를 보고 방향이 제대로 맞으면 어때요? 이 크로스에서도 뭐 이 그리드 하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5핍 정도 차이 나죠. 이 그리드 하나가 5핍인데 하나 둘 셋 뭐 한 10핍 내지 15핍 정도는 방향을 제대로 확인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뭐 15핍 10핍에서 20핍 정도는 그냥 수익을 가져가지고 5분 10분 내로, 이게 5분 차트니까 하나 둘 셋 넷 20분 안에 뭐 15핍 10핍, 작은 돈 아니죠. 1계약이 10핍 정도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긴 시간의 차트에서 방향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스윙을 할 것인가, 스윙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주안점을 두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잡아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에 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행하시면 충분하게 수익이 창출될 수가 있다. 큰 욕심보다는 조금씩 실력을 쌓으면서 거래에 임하시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 기술로 성화가 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 전문 연봉이 뭐 많아지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